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시황 방송입니다. 사전 녹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주말에 끝난 미 증시를 보면서 기왕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 중인데 미 증시 주요 지수가 제대로 바닥을 찍어야 우리도 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 중일 때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건 주요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의 지지 관계, 그 다음에 비율법으로 지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나 혹은 현재 하락하고 있는 파동을 가지고 하락 목표치를 얼마까지 빠질지 잡아보는 방식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그어본다든지 실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성 가격법, 과거에 빠질 때 한 몇 퍼센트, 몇 피 정도 빠졌는데 지금 얼마나 빠졌는가 등등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파동이론. 파동이론 하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가장 유명한데, 거기 보면 우리가 쓰기에 좋은 게 이게 딱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이 파동이 몇 번 파동이라면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거기서도 답은 3지, 4지 선다형으로 나옵니다. 또는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딱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일목의 파동 목표치도 EVN 그다음에 NT라든지 EV007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동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제가 파동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율을 거의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와 관련된 책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북주작, 이게 좌측용 우백호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좌측용이고 백호가 있고요. 북현무 남주작입니다. 이 현무 글자는 주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배산임순이 여러 가지 이런 뭔가 그죠? 우리가 저는 이제 들은 풍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명당을 잡는 법칙이랄까 패턴이랄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건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책으로는. 근데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럼 딱 서니까 오만 산이 주로 우리 방향을 가지고 달리는데, 어디가 좌측용 우백호인지 여기서 볼 때하고 여기서 바라볼 때하고, 그죠? 산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바라볼 때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리 바라볼 때하고 여기서 이리 바라볼 때하고, 동서남북이 참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를 제가 바라보는 현재 북쪽이라고 하고 남을 바라본다고 할게요. 모른다니까요. 산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까? 네가 와서 잘 찾아봐라 그러고, 그죠? 안 그렇잖아요. 두서없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말 고수는 딱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하겠죠, 그죠? 근데 반풍수, 어설픈 풍수는 잘못 짚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흉지에다가 안 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길지를 흉지로 보는 거죠. 이걸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지수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기 전을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중에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하락의 끝이다. 중간에 이것도 있다고 칩시다. A, B, C가 있고요. C가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1, 2, 3으로 읽어버리면 4, 5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건 상승파동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게 스몰 A가 되고요, 스몰 C가 돼가지고 이게 하락 A가 되고요, 이게 스몰 A, B, C 반등파동 B가 되고요, 여기서 C 파동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러면 잘못하면 반풍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적극 매도 자리가 되는데, 그죠? 올라올 때마다 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3번으로 보면 1, 2, 3, 4, 5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3번이 가장 길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는 본격 상승이라고 계속 사들어간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반풍수. 결과적으로는 그거 팔아야 될 자리였는데, 또 초단타로 내가 먹고 나오는 건 별개로 할게요.
아니고 자 이제 눌리면 끝나고 이제 본격 간다. 이제 사자. 계속 사자. 지금은 사야 된다. 누를 때마다 사라. 누를 때마다 사라. 죽습니다. 이게 반복속 집어만 하는 겁니다. 이 파동이 진짜 어려워요. 또 지나보면 잘 보이지만 진행되는 중에는 이게 소속이 어딘지가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나온 그림을 가지고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작년 10월이 바닥입니다. S&P 500입니다. 이렇게 한번 떴다가 눌림 주고 한번 떴는데 이게 눌러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1, 2, 3, 4 안 됩니다. 왜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는 절대 불가침 법칙이 있는데요.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4번이 아니에요. 다른 파동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눌렀잖아요. 그럼 이게 4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번 파동 중인데 그 안에서 1번이 나온 거예요.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번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눌림목 2번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상승 1이고 2가 오고 이제 이게 이제 3번 파동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요 3번 속에서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1, 2, 3, 4, 5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3번 파동 안의 5파는 여기서 끝났고요. 지금 파동은 4번입니다. 4번인데 이 4번도 이 안에서의 4번입니다. 큰 파동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큰 파동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기호가 이게 제가 맞지는 않지만 그냥 구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2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요. 네. 이 큰 3번이 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 파동 안에서 1, 2, 3이 나왔고 지금 4번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면은 5번하고 그래 가지고 3, 이거 다 끝나면 여기서 올라오는 1, 2, 3, 4, 5가 또 남은 거예요. 파동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이후에 아직 시세가 더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이번에 어쨌거나 9월까지 제가 조정 끝나고 나면 파동이 한번 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 2, 3, 4, 5는 끝나고요. 요 1, 2, 3, 4 지금 4번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4번 파동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4번 파동은 이게 3번이고요. 1, 2입니다. 4번 파동은 3번 곱하기 0.618, 0.382 그러면 이게 38.2% 하면 황금 비율, 피보나치 비율이죠. 이거거나 이 4번은 2번 조정하고 같거나 2번 이꼴 4번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 4번은 직전 상승 파동의 4번 저점까지 빠지는 경우 이제 이게 스몰 4입니다.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파동은 1번의 고점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S&P 500으로는 여기가 4,000 찾아보겠습니다. 4,195네요. 그냥 4,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절대 안 깹니다. 그럼 이번 조정이 아무리 깊어도 이미 지금 4,300까지 빠졌는데 골머리 아픈데 4,100, 200 그러면 그것도 좀 골머리 아프지만 이 밑으로는 안 빠진다. 이게 만약에 깨지면 이건 또 4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파동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카운트하는 입장에서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미리 계산을 다 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3번 속의 4번 저점으로 간다면 4,328입니다. 현재 저점이 4,335니까 거의 와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 밑에는 121 평선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이 주봉 2평이니까 패스. 이건 넘어가죠. 헛소리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3번. 이 3번 파동이 38.2%면 445인데 이거 깨졌습니다. 이거 깨졌습니다. 이건 깨졌고요.
2번하고 같다면 이제 여기서 2번 눌림목 있죠. 이거하고 같으면 4220으로 가는데 1번 파동의 고점이 4195예요. 그럼 약 4200이죠. 그러면은 엘리어트가 말하는 목표치 중에서 4328 접근, 그 다음에는 그냥 42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4200은 어쩌면 만약 이번이 저점이라고 해도 들었다가 한 번 더 누를 때 최종 저점이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4328, 4335 이거 사실 여러분 포인트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여기 뭐 주말에 바닥 찍었다 해도 되고요. 혹시 다음 주초에 조금 더 흔든다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바닥만 나오면 5분 파동도 나옵니다. 뭐 3분 파동에 0.618이거나 그 다음 1에서 3 전체에 0.618이거나 그 다음에 1분 파동하고 5분하고 같거나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계산해 보면 되고 지금 3분 파동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을 엘리어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나스닥은 1번, 2번에서 눌림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S&P 500은 안 그렇습니다. 들어 올린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그래서 파동값이 좀 규모가 좀 다른데 4번이 3번이 38.2%하고 같다면 13,123. 그런데 금요일날 저점이 13,160이에요. 아, 이건 왔어요. S&P 500은 3번의 381 이미 깨버렸고요. S&P 500은 4번 저점까지 왔는데 나스닥은 4번 저점이 깨졌습니다. 3번 속의 4번 이야기입니다. 1333선이 이미 깨졌어요. 자, 38.2가 13123 해가지고 거의 40포인트, 38포인트 차이로 왔고요. 만약에 2번 파동 눌림목하고 2번이 똑같다면 13160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달성. 대구 달성고등학교 나오면 달고 나왔다 그러죠. 뭘 달고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노 그러면 달고 나왔대요. 달고 달고나도 있고요. 이 달성입니다. 대구 달성입니다. 120도 거의 달성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래놓고 더 빠져가 내려가면 4번은 1분 고점을 못 깬다 했을 때는 12,260이에요. 아, 이거는 아직 거리가 큽니다. 이건 거리가 크고 기준선이 12,700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여기는 뭐 잘 안 갈 것 같는데 여기도 가거나 이러면 4번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파동상으로는 4번에도 관계없는데 뭐 너무 빠지니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이 단순 반등 파동에 불과했을 가능성이라고 하기에는 파동이 너무 예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한다면 1, 2 아이고 너무 굵다. 왜 이렇게 굵어졌죠? 1, 2, 3, 4, 5 채우고 그죠? 그 다음에 A, B, C로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 전체를 1로 하고 2로 해서 대세 상승이라면 이 3이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B파동 있죠. 이게 대개 보면은 ABC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5개로 쪼개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대개 B파동은 5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반등파동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4분이 와 있고 만약에 5분이 오면 정말 좋고요. 그러면 대세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이걸 1, 2, 3, 4, 5라고 해도 되겠고 여기서 끝나고요. 이건 대세 상승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뭐 조정이 오면 또 크게 오겠죠. 뭐 이렇게 1 다 하고 나면 또 2가 오거나 대세 상승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렇게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5년 제가 앞 시간 논하다가 와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뭐 어땠다는 게 아니라 그 5년 동안 주가가 그죠?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2, 3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했잖아요. 그죠? 그래가 2018년까지 떴다가 팬데믹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미국도 지수 1000포인트에 와가지고 하늘의 묘역이라고 거의 16, 17년 동안 이러고
횡보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A에 이게 B에 대세 하락으로 가는 파동은 아닐 가능성이, 이 파동들이 너무 멋지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이게 C로 간다 하더라도 이 되돌림의 폭이, 엘리어트 파동의 플랫 파동을 보시면 뭐 이 한 80% 이상 이런 식으로 되돌려 버리면 그 뒤에 하락이 와도 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놓은 것은 무조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캡처를 떠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오니까 구구절절히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다우지수는 대세상투로부터 바닥까지 84%를 돌렸고요. S&P 500이 84% 돌렸습니다. 나스닥이 72%라서 조금 모자라는데, 이렇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플랫 조정이라고, 플랫 조정으로 가면 어지간해서는 전 저점을 하회를 잘 안 합니다. 다시 와도 이런 그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다 할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또 이야기가 되고, 이 파동 이론도 이야기를 계속 가지를 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경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좀 무시무시한 면이 있거든요. 이 최저점에서 41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뭐 26, 42주를 때리면서 밀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하락과 전체 상승의 일수가 하루 차이로 똑같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보다 조정이 정말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완전 전저점을 깨고 이른바 폭락 붕괴할 정도로 간다고 하면 경제 지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향후 전망도 괜찮은데, 전혀 우리가 이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은 개인 소비 부분은, 미국은 개인 소비 부분이 3분의 2가 넘어가지만 중국은 20%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부동산 부분이 너무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부동산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상입니다. 그걸 결국 극복 못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우리도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대중국 수출이 우리가 1위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뭐 흔들린다 해버리면 뭐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지도 모를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지금 예상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게 대상토가 맞다면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겠죠. 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문제가 터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미국 경제가 중요하니까, 이게 보면 희한해요. 이건 애틀랜타 연원이 발표하는 GDP인데요.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정확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원이 잡은 게. 지금 이게 말이죠. 아이고야. 이게 지금 5.8%까지 올라갑니다. 16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거 계속 올라와요. 지금 사이에 있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맞나? 이게 도대체 정말 맞는 거냐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글을 못 가져왔는데, 미국제 수익률 2년 10년물이 역전된 상태에서 하락이 심화되면 반드시 일할 정도로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저런 지표를 보면 또 좋고요. 나머지 뭐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미국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매파적 자세, 구울한 동결인데 그 뒤에는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겁을 냈고, 그러니까 미국 지수율이 날아갔고요. 그래서 미 정치가 떨어집니다. 글로벌 정치가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경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대세 하락은 안 와요. 이 부분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고, 이건 지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클리블랜드 연원인데, 이건 참 여러분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이쪽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클리블랜드 연원에서 제시하는 CPI가 좀 높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 일드컵 해가지고 수익률 곡선 가지고 GDP 그로스 프리딕터 GDP 그로스 해가지고 프리딕터 예측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확대해 볼게요. 실제 수치고요. 이게 예측치예요. 이 보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건 물론 이제 수익률 곡선 가지고 한 거예요. 곡선 가지고 계산된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보면 또 뒷골이선을 해요. 경기 침체 이꼴 대세 하락이에요. 역금융장세 금융장세부터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가면 그건 그냥 우라카미 군이오가 이야기한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 할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 경제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이것이 맞다면 최근 상승을 오래 했잖아요. 42주를 하고 42주죠. 작년 대세 바닥으로부터 혹은 중기 바닥으로부터.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가 돌아갈 겁니다. 지표가 정말 개선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편인데 중국이 두들기 패고 미국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주초 짧든 바로 뒤든 일수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최근 하락에 대한 저점으로부터의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으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파동도 그 엘리어트 보시면 연장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로 끝났는데 이래가 ABC 끝났다고 했는데 이게 연장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는 ABC로 조정이 끝났어요. 이거 5파에 예를 들어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합시다. 지그재그 파동은 첫 파동하고 마지막 무조건 5개 오르거든요. 5개 이래서 이거 완벽하다 이랬는데 경제나 정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떨어져.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시장으로 와서 코스피 지수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반전을 잘했지만 그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저는 이제 정권회사 지점에 차장으로 이렇게 있던 당시에 처음에 이제 대리로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지점이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 취약해서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시황 이런 걸 자주 했습니다. 그 장중시장 매일 나가서 제가 설명하고요. 주간 단위로도 투자 설명회를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공부가 많이 됐죠.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제 89년도 1000포인트 처음 상토 1007 찍고요. 대세 하락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92년 8월 456포인트로부터 대세 상승 오던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이 안에 전부 다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상승 끝났죠? 이렇게 하면 ABC 끝났잖아요.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안에서 A 떨어지고 B 떨어지고 B 올라가고 A, B, C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 C파 떨어지고 혹은 여기 쌍바닥까지 찍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대세 상승 이래 가지고 지수가 98년까지 3천 간다 4천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두 번의 지수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여기가 456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동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 올려놓고요. ABC라고 끝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무너집니다. 이게 96년 6월 24일인가 30일인가 그래요. 이게 무너지는 날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골머리 아파집니다. 예? 아, 그리고 참 여기가 바닥도 안 해요. 야,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이걸 파동으로 어떻게 역산으로 한번 매겨볼까요? 그럼 ABC 아니고 이게 연장됐다. 1, 2, 3, 4, 5 여기까지는 말 되거든요. 근데 또 떨어져. 그러면 뭐 엘리어트가 말하는 무슨 X 파동의 연결에 또 떨어진 건가? 이게 이해는 파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왜 떨어졌냐고요? 왜 떨어졌냐고요? 이게 여기서 기하부도가 나잖아요. 기하부도가 납니다. 이미 이 구간에서 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대 그룹 내에서도 부도가 나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 기하부도가 딱 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9월 10월 떨어질 때 리만 브라더스 부도가 여기서 9월에 딱 나거든요. 그러면서 10월부터 폭락이 와버립니다. 안 그래도 조정 중이었는데 여기는 기하부도가 나요. 그러면서 떨어지고 여기 이제 IMF 외환 자금이 들어와서 살렸다가 쌍봉 찍고 한 번 더 빠지고요.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지수가 1145 갔던 게 277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경기입니다. 경기.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파동이고 뭐 나팔 바지고 뭐 트럼펫이고 뭐 트럼본이고 색소폰이고 뭐 나팔이고 어디 있습니까? 다 잡아지는데. 그러니까 경기 대세는 경기다. 그러니까 이래 놓고 보니까 이게 3조 호황이었죠. 85년도 이후에 노태우 정권 당시 3조 호황이라고 미친 듯이 올랐다가 얘가 92년 456까지 떨어지고 1145 가고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이런 식으로 이 큰 파동이 올 줄 알았죠. 그런데 경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동상 저점을 찾고 어쩌고 하긴 하지만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일단 다 빠지고 봅니다. 다 빠지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종지수는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시험 어디가 있나? 이게 지금 올 1월 바닥에서 일목에 33 기본수치를 때렸습니다. 기본수치 때렸습니다. 이거 42에서 돌아갔고요. 이거 33 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26 변화일이 여기 오고요. 이게 뭔가 모종의 역할을 조금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파동 이론을 가지고 사실 미정시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이건 그 장중시황처럼 놔두는 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 기법으로 녹화를 남겨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시면 오늘은 2023년 2023년 8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26 변화일이 8월 말에 오고요. 미국의 226 변화일은 9월 초순에 오고요. 이런 거와 함께 파동상 목표치 이런 것들 묶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해 줄지 다음에 또 확인을 해 보기로 하죠.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상 목표치 같은 것이 분석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